뭐 녹십자 뭐 요런 거 사실 제약바이오 섹터들 사실 매번 말하지만 나는 만약에 제가 녹십자를 물론 저는 녹십자 없어요. 전 녹십자는 없고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편하다라고 하는 게 제가 주식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마음이 편안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항상 주식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만약에 내가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오피스텔을 산다 라고 하면 오피스텔 요새 1억 갖고 못 사죠. 오피스텔을 한 1억 2천 주고 샀어요. 그러면은 한 달에 얼마 받죠? 한 월세로 50만원 받겠지. 월세로 50만원 받으면 1년이면 600만원. 그러면 1억 가지고 600만원이면은 한 5% 정도 되는 거네요. 한 5, 6% 정도 이자가 되는 거고, 은행에다가 내가 1억을 넣어놓으면 이자가 1년에 한 1% 될 테니까 이자 소득세 떼고, 그럼 100몇십만 원. 그럼 내가 1억을 넣어봐야 1년 동안 벌 수 있는 금액이 100만원에서 700만원 사이네 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주식으로 1년을 버티든 2년을 버텨서 15% 20% 먹는다라고 하면 남는 장사 아닌가? 차라리 주식이 낫지 않나? 단 그 회사가 안 망한다는 전제하에, 내가 이 회사를 믿을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내가 기다리면 먹을 수 있다라는 확실한 확답이 있다면 안 무섭겠죠? 녹십자 망할까요? 안 망해요. 안 망한다고. 뭐 물론 제약바이오 섹터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시즌이 매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2년에 한 번 찾아올 때도 있고 3년에 한 번 찾아올 때도 있어요. 5년에 한 번 찾아올 때도 있겠지. 그럼 녹십자 같은 경우도 사실 이 자리에 갭자리를 만들어 놨는데 35만원? 그럼 현가 대비 10%네? 그럼 막말로 내가 얘를 2년 동안 홀딩하거나 2년 동안 계속 적금처럼 나눠서 산다 라고 하면 얘가 밑으로 빠졌어. 그냥 밑으로 막 부악 계속 빠졌어요. 이렇게 막 빠졌어도 안 불안하잖아요. 언젠간 가겠지. 3년이 걸리든 4년이 걸리든 뭐 요런 생각으로 전 주식을 하거든요. 뭐 여러분들 뭐 이게 꼭 좋은 건 아닌데, 그러니까 물려도 이런 거에 물려 있으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루할 순 있겠지. 근데 그거예요. 지루해. 그리고 주식에서는 기회비용이라는 것도 있어요. 내가 이 종목을 투자함으로 인해서 다른 종목을 못 샀어. 이 종목에 들어간 돈 때문에 내가 돈이 없어서 다른 걸 못 샀다? 근데 그 종목이 올라갔어. 그러면 기회비용에서 손실을 본 거예요. 내가 이 종목을 팔고 저 종목을 샀으면 수익이었으니까. 자,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는 어차피 내가 기다려서 여기까지 먹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차라리 이 종목 기다리는 것보다 다른 걸 회전하는 게 나은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지금 이 종목에 너무 과비 중이거든. 현금이 하나도 없거든. 그렇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 종목을 한 번에 손절하는 게 아니라 수익금 갖고 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상황에 따라 다른 거 계속 말하지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에 따라서 내가 이거를 손절해야 될지 홀딩해야 될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추매해야 될지. 근데 그냥 사실 별 걱정 안 하고 놔둬도 저기까지는 한 번은 갈 것 같다라는 느낌이랄까. 빠지면은 그냥 야금야금 더 사도 된다. 근데 현금이 너무 없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될까요? 브롬비님, 녹십자 마음은 편한데 비중이 커서 그게 문제예요. 비중이 크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아쉬운 거예요. 내가 여기에 지금 이만큼의 돈이 묶여 있는데 차라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투자금이 5천만 원이야. 내가 녹십자 300만 원 사놨어. 이러면 신경도 안 써요. 그냥 아유 빠지든가 말든가, 아유 그냥 언젠가 가겠지. 저 계좌 구석탱이에 박아놓고 쳐다도 안 보겠지. 근데 내가 투자금이 5천만 원인데 녹십자에 4천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내가 회전할 수 있는 돈은 1천만 원밖에 없는데 이 녹십자가 4천만 원을 먹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 그럴 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비중을 줄이는 게 맞아요. 이런 걸 갑자기 지금 막 추매를 해가지고 탈출한다? 계속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추매는 반대로 말하면, 추매? 이거는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물려서 추매는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신규 진입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물려가지고 손실이 커. 그래갖고 이거를 평단을 좀 낮추고 싶어. 그래서 추매를 해. 평단을 낮추고 싶어서 추매를 한다고요. 근데 이제 그게 신규 진입할 만큼 매력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추매를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가족방이든 어디든 물어봐요. 이 종목 어때 보여요? 이 종목 신규 진입 어때요?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거 신규 진입 괜찮네요? 라고 하면 그럼 추매해요. 근데 남들이 봤을 때 이거를 왜 지금 신규 진입하지? 라는 의문을 가진다? 그럼 그거는 추매하면 안 되는 종목이죠. 그러니까 나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추매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건 신규 진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녹십자 어떻게 해요? 그럼 녹십자 지금 본인이 봤을 때 신규 진입을 할 만큼 매력적인 자리인가요? 라고 했을 때 주봉상 60일선 이탈 안하고 딛고 있네요. 월봉상 볼벤 상단이면은 한 30만 5천원 정도인데 그럼 현가 대비 조금 부담 있다. 그 한 7% 정도 더 빠질 수도 있겠네. 주봉상 60일선도 31만 3천원 정도니까 현가 대비 얘도 한 5% 6% 정도는 더 하락할 수 있겠네. 일봉상으로는 현재 지지라인이 없기 때문에 주봉과 월봉이 가리키는 31만원대 중반까지는 빠질 수 있겠구나. 대신에 그 자리에 오면 만약에 누군가한테 물어봐도 와 갭자리도 있는데 60일선 딱 띄뒀다고요? 이거 신규 진입 좀 땡기는데? 라고 하면 그 자리가 추매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좀 질려서 좀 줄이고 싶다, 추매를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주봉상 60일선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지금 그냥 섣부르게 추매할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항상 추매할 때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돼요. 남들이라면 이거 신규 진입하고 싶을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추매를 하는 이유가 뭔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그 종목이 없으면 지금 그 종목 신규 진입할 수 있겠어요? 신규 진입하기 싫게 생겼어. 근데 거기다 왜 추매를 해요? 추매는 신규 진입하고 똑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무료 체험방 참여 방법. 영상 하단에 리딩방 참여 링크를 눌러주세요. 참여 코드는 영상 상단 배너를 참조하여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주세요. 입장 후 인사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시고 갭 교육 영상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나 근데 나는 약간 녹십자를 좋아하나? 나 진짜 이상해. 이 차트처럼 모든 선 위에 있는 종목은 어떤 기준으로 예상하시나요? 분봉을 보는 거죠. 저항 구간을 뚫고 올라간 종목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보는 게 의미가 없어요. 보통 저항 구간은 이꼴 목표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위에 저항 구간이 없는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부터는 목표가를 잡는 데 의의를 두기보다는 내가 분봉 차트를 보고 지지선을 잡아서 내가 머리 꼭대기에선 못 팔아도 어깨에서 판다라는 생각으로 지지선을 계속 변경하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등하는 종목을 따라잡았을 때가 난이도가 더 높은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목표가를 못 잡거든요. 이미 매물대를 다 소화해서 어디까지 올라갈지 몰라요. 어느 구간에서 갑자기 차익 실현 물량이 우두두 쏟아질지 차트만 가지고 알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꼭대기에서 파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상승 추세를 깨는 선, 그거를 지지 라인을 잡아서 그 자리를 이탈할 때마다 익절을 하는 거예요. 나도. 그럼 내가 20%를 받지만 비록 20%는 못 먹었어도 15%는 먹고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발목에서 사서 어깨에서 판다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KPX 분할 매도해야지. 뭐 그거 아래서 잡으셨나 보네요. 아까 누가 KPX 물어봐가지고 그때도 했는데. 아니, 난 막 약간, 이거 약간, 이것도 문제야. 이거 나 병인가봐요, 이게. 아니야. 근데 얘도 녹십자 친구들이 다 거기서 거기야. 얘네들 다 거래량 없이 그냥 변태 같은 놈들이야. 그냥, 오늘 차트를 쭉 돌려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쵸? 갭이나 지지 저항선 뚫어터는 난이도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자,
갭이나 지지 저항이 뚜렷한 차트는 난이도하고 방금 말씀해주신 종목 같은 경우는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 자, 그러면은 그런 종목은 난이도가 중상이라는 거죠. 위로 저항 구간이 없다라는 말은 조금만 매수세가 들어와도 되게 금방금방 쉽게 올라간다라는 거거든요. 되게 금방금방 쉽게 올라가니까 그런 종목은 금방금방 결과가 나와요. 빠른 속도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내가 지지선을 잘못 잡아서 이탈했는데 안 팔았을 때는 단기간에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종목이 되는 거라서 그런 게 고위험 고수익 종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실 주식도 아무것도 모르고 지지선도 못 잡으면서 빠르게 수익을 얻고 싶어요 라는 생각에 그냥 그런 것만 여러분들은 올라갈 때 따라 사잖아요. 그리고 빠지면 더 살까요? 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하지 말고 차라리 난이도가 높지 않은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약간의 시간만 투자하면 어차피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다고 그 시간이 막 3년, 5년 이렇게 걸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곡소리 나네, 중내, 사내 막 세스님 얘 언제 가요? 이런 종목들 뭐 그렇다고 막 대부분 평균적으로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요.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서 목표 수익이 5에서 10%라고 한다면 엄청나게 괜찮은 게 주식이거든요. 주식으로 돈을 잃기가 힘들어요, 사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못 버티니까 그런 거지. 입에서 막 거품 올라오잖아. 막 한 달 지나가면 막 1년 홀딩한 거 같고, 막 두 달 홀딩했으면 막 2년째 홀딩이지. 막 3달 기다려봐. 그럼 뭐 이제 그때부터는 뭐 그냥 뭐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녹십자 변태.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녹십자는 녹십자 홀딩스, 녹십자 랩셀, 녹십자 MS, 또 녹십자 셀 이렇게 있는데 다 같더라고. 녹십자 홀딩스도 갭자리까지는 딱 못 메꿨지만 사실 16,600, 한 300원인가 차이로 못 메꿨지만 슈팅이 나왔고, 랩셀 같은 경우도 뜬금포로 혼자 그냥 야금야금 기어 올라가서 지금 조정받고 있고, 녹십자 MS도 진단키트 갈 때 갔어. 근데 얘만 안 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녹십자 MS를 봤지. 얘는 도대체 뭐하는 놈인가? 너는 왜 다른 애들 갈 때 움직임 생각도 없는 거냐? 주봉 차트요. 일단 거래량 자체가 그냥 개똥이에요. 개똥. 그냥 이거는 얘는 그냥 사람들이 이 종목이 있는지도 몰라. 뭔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오늘 이런 종목에 뜬금없이 어설프게 갭상승이 나오면서 평소보다 좀 거래량이 좀 실렸어요. 그래서 살짝 눈길을 갔지. 그리고 주봉 차트를 보니까 이거야말로 진정한 가두리 양식이다. 뭐 3월부터 지금까지 이 녹십자 셀을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 이건 좀 선 넘었지. 봐봐요. 이 사이 구간에서 4만원과 4만 한 3천원 사이 구간? 요 사이 구간에서 거의 가두리 양식을 쳐놨거든요. 거래량 죽이면서. 거의 찐 주주들만 남지 않았을까. 아마 이 게시판 들어가 보면은 녹십자셀 욕하는 거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거. 그래서 분봉을 봐도 뭔가 이제 조금씩, 제가 최근에 좋아하는 차트가 약간 분봉 혹은 일봉에서 볼벤 상단과 481선을 뚫고 슈팅 나오는 약간 그런 걸 좋아한다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러면 얘가 이제 이 저항 구간을 한 번에 뚫게 되면 뭔가 한 번에 우다다 하면서 한 43,500원 정도까지는, 44,000원? 막 한 요 정도 선까지는 45,000원? 갑자기 올라가지 않을까? 뭐 약간 이런 생각? 밀려봐야 4만원이라고 한다면 그 거북이 한 마리 그냥 입양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거북이 물 주듯이 그냥 천천히 한번 가봐도 좋지 않을까? 약간 요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근데 이것도 병이야. 나 너무 녹십자 좋아하는 것 같아. 그 가두리 양식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뒤에 이게 물린 사람이 제정신이 아닐 거란 말이야. 여기서 지금 얘 거래량 터진 거 보면은, 아니 봐봐요. 막 거래량 터진, 빵빵 터진 시점 보면은 물론 여기서 많이 털긴 했어. 근데 이 밑으로 이때 다음에 이때 또 거래량이 터졌단 말이에요.
아니, 그 뒤로부터 뭔가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실리지 않고 그냥 갑자기 거래량이 죽은 상태로 가두리 양식장이 시작이 돼가지고 이쯤 되면은 한번 희망 고문 한번 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거북이 한 마리 약간 분양하고 싶다 분들은 그냥 4만 원 어지간하면 안 깰 거예요. 한 3만 9천 원까지 흔들 수도 있겠어. 그때 3만 9천 원까지 흔들어도 현가 대비해서 그렇게 막 와, 손실이 너무 커요. 막 손실이 20%예요. 막 이런 거 아니잖아요. 빠져봐야 뭐 아래로 한 8%, 7%겠구만. 그러면은 만약 아래로 빠져봐야 7, 8%면은 내가 이걸 나눠서 산다라고 생각을 하면 7, 8%를 내가 분할 매수하면 마이너스 한 3, 4% 정도 수준인 거잖아요. 그 정도는 견딜만 하잖아. 그 정도 견딜만 하면서 기대 수익률이 한 7, 8%라고 하면 내가 비록 거북이 한 마리를 그 배추 주고 상추 주고 물 주면서 키워도 그냥 카카오뱅크 적금 마냥 가면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렇다고요. 근데 파미셀은 거북이가 아니에요. 그런 건 거북이가 아니지. 파미셀이 어떻게 거북이야? 파미셀은 올라갈 때 이렇게 힘 있는 얘인데 이런 얘들은 거북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한정 살 수가 없는 얘예요. 파미셀은 딱 요 자리였잖아요. 처음 추천 자리가 241선 뚫는 요 자리. 요 자리였기 때문에 파미셀은 생각보다 금방 목표가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몇 호가 못 갔지만 몇 호가 좀 부족하긴 했지만 얘는 거북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북인 줄 알고 신나게 배추 주고 막 상추 주고 물 주고 하다가 큰일 나요. 이런 거는 안 돼요. 이거 거북이 아닙니다. 잘못하면은 혼납니다. 이거는 여차하면은 숙제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거북이의 기준은 뭐다? 숙제가 필요 없다. 거북이는 100살까지 산다. 거북이는 죽지 않는다. 뭐 약간 그런 느낌이 거북인 거지. 아, 얘는 거북이 아니에요. 주식 세계에서 하루가 1년은 아니지. 그거는 좀 오바지. 한 달이 1년이지. 한 달이 1년이지. 그러니까 그 거북이 조건이 그러니까 아무 때나 거북이 붙이시면 안 돼요. 느리는 게 거북이가 아니에요. 거북이는 100살까지 산다. 안전하다. 죽지 않는다. 뭐 약간 이런 거. 그 거북이가 나보다 오래 산다. 뭐 요런 느낌이 거북이지. 한 달이면 10년 느낌이라고. 에이, 솔직히 좀 너무 같다. 네, 거북이는 숙제가 필요 없는 게 거북인데 이런 파미셀은 여차하면 숙제해야 되는 거예요. 움직임이 빠를 수 있어서. 이쿠는 지겹다 지겨워. 진짜. 45,000원이요? 아니 45,000원은 좀 센데? 45,000원까지 봐야 되나? 녹십자셀이 45,000원까지 올라갈 힘이 있을까? 근데 얘는 약간 닌자 거북이도 아닌. 또 이런 거 보면 또 윗꼬리 한 방에 확 빼고 빠지는 거 보면은 닌자 거북이 깜냥은 아니고 약간 그 총총 걸음으로 빠르게 달려가는 거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럴 수 있어서 45,000원은 좀 그렇고 한 44,000원 보는 게 어떨까요? 한 44,000원 정도 보면 되실 것 같은데 43,900원 약간 변하고 던지죠. 43,900원 요 정도 어떨까? 평단 43,897원이래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이왕이면 먹고 나올 거면은 조금 추미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카카오톡 무료 체험방 참여 방법. 영상 하단의 리딩방 참여 링크를 눌러주세요. 참여 코드는 영상 상단 배너를 참조하여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주세요. 입장 후 인사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시고 갭 교육 영상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